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전산망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국가전산망의 심장부입니다. 대전에 본원이 있고 광주와 대구에 각각 분원이 있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세 곳에 1,600개 정부 디지털 시스템이 분산돼 있습니다. 대전 본원에는 현재 화재로 접속이 중단된 정부24, 우체국, 119 소방신고 등 647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찰 112 신고와 법무부, 특허청, 국세청 시스템 등은 광주 분원에, 민생지원 소비 쿠폰 지급 관리와 AI 공통 기반 시스템 등은 대구 분원에 있습니다. 경찰 범죄 대응이나 소비 쿠폰 사용에 문제가 없는 건 시스템이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은 데이터 백업 체계도 구축돼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때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가 주요 정보 시스템은 대전과 광주 센터 간 실시간 백업을 수행해 먹통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 화재로 드러났습니다. 운영관리 도구는 이중화해놓지 않은 겁니다. 대전 본원과 똑같은 환경을 갖춘 이른바 쌍둥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광주나 대구 분원에 갖춰놔야 대전에서 불이 나도 대체 클라우드가 즉각 작동해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필요 최소한만 규모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형태는 스토리지만 돼 있고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도 클라우드를 이중화하기로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데이터 소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는 서버에 담긴 주요 정보가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백업되고 있어 소실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우체국 택배기사가 평소보다 더 빨리 발걸음을 옮깁니다. 실시간 배송 정보가 담긴 개인 단말기가 먹통이 되면서 배송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발송인, 수취인, 주소가 다 있는데 지금 안 돼서 정보가 하나도 안 떠요. 배송기사는 일일이 사진 찍고 정보를 직접 채워 넣느라 불편하고 고객은 내 택배가 언제 오는지 몰라 불안합니다. 해산물 같은 것들이 좀 걱정이 되죠. 전복 같은 거에. 그래서 혹시 이게 고객들이 빨리 이거를 이제 안 가져가시면은 이번 연휴 우체국 택배 예상 물량은 하루 160만 개. 다음 주에도 전산망이 이 상태면 추석 택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 현금 입출금기에는 사용 중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입출금은 물론 돈을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어 우체국 금융 90조 원 예금이 말 그대로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체크카드도 먹통이라 2차 민생 소비 쿠폰조차 쓸 수 없습니다. 우체국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등 수십 종의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고철 덩어리가 됐고 국회의 모바일 출입증은 아무리 갖다 대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도 먹통이 되면서 공항이나 병원 같은 곳에는 실물 신분증을 들고 가야 했고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공지까지 내걸었습니다. 화장시설 온라인 예약이나 국가유공자 확인, 심지어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도 전산망 마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이 마비가 돼가지고 급한 지역부터 현장에 나가서 수기를 기록을 하고 정부는 주요 서비스부터 복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에는 건물 하나 불났다고 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너무 쉽게 마비되는 거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손수레에 검게 탄 배터리를 싣고 나와 수조 안에 담급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언제든 불이 다시 붙을 수 있어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불은 어제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7전산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원이 나가더라도 일정 기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무정전 전원장치, UPS용 배터리에 불이 붙은 겁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배터리와 연결된 케이블을 푸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전산실 안 8.7제곱미터 공간에 배터리가 192개씩 캐비닛 안에 함께 꽂혀 있는 식으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불은 한쪽 배터리 캐비닛을 모두 태운 뒤 다른 쪽 캐비닛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전산실에 있던 배터리 384개가 모두 탔습니다. 케이블을 끊고 그 하는 과정에서
전원은 끊었습니다. 전원을 끊었는데 40분 뒤에 보니까 불꽃이 튀면서 그게 이제 발화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전사실 내부 온도는 160도까지 치솟고 연기도 많이 났습니다. 많은 물을 뿌려 불길을 잡을 경우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어 소방당국이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을 활용하느라 진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불로 배터리와 같은 방에 있던 70여 개의 전산 서버도 소실됐습니다. 배터리 캐비닛과 전산 서버의 간격은 불과 60cm. 행안부는 이 같은 설계가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며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지하 별도 공간으로 배터리를 옮기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2차 이전 과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